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래와 같을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 이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세금 계산서 발행할 거고, 자, 외국으로 직수출액. 이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이거 발행해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안 하는 거고, 견본품의 무상 제공. 견본품은 아예 과세 거래 자체가 아니죠. 그럼 첫 번째 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2,5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 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자, 확정신고기간 날로 경과한 후로부터 30일 이내 맞죠? 가끔씩 틀린 말로 확정신고 만일로부터 30일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고, 신고기간 그날로부터 경과한 후부터 30일 이내면 맞고, 두 번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이 가능하다. 영세율 적용은 조기 환급되고, 또 세 번째, 고정자산 매입 등 사업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조기 환급이 가능하다. 우리 사업용 자산도 우리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작성하는 거 할 때 얘도 조기 환급 가능할 때 쓰는 서식이라 그랬었죠. 되고, 4번에 영세율 등 조기 환급 기간별로 당해 조기 환급 시간 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25일 이내에 환급해야 된다. 조기 환급은 며칠 이내에 주죠? 절반인 15일 이내에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은 틀렸죠. 1번은 30일, 조기 환급은 절반. 자,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잘못된 것은, 자, 1번 상품권 등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후 해당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이때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될 때, 우리 백화점 상품권 생각하시면 돼요. 인도하고 상품권 회수하면 이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중간 지급 조건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서에 써져 있는 날이죠. 그런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적혀 있어서 2번은 틀렸네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자, 다음 3번에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이 가능하게 될 때, 맞죠? 단기 할부니까. 자, 4번에 직수출 및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은 수출한 재화의 선적일, 기적일. 맞죠? 자,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일반적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과세기간을 1년으로 잡는 거죠. 자, 두 번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한다. 사망한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로 1월 1일부터 사망한 해까지. 3번, 폐업 사업자의 사업소득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한다. 맞나요?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은 그냥 이 사람 죽었거나 이민 간 거 아니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3번은 틀렸고, 자, 다음 4번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맞죠? 자,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니죠. 제가 3% 넘어간 금액만 우리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총 금액의 3%까지는 우리 세액 공제를 안 해줘요. 대상으로 금액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1번은 있다라고 해서 틀렸고, 두 번째 일반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공제 한도는 각각 100만 원이다. 각각 100만 원씩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따로 쓰자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자 3번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 공제는 제외하고 직계 전속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죠? 자, 다음 4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표준세액공제, 우리 연말정산 안 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이것도 기억하자라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은 3번 답이 맞는 답인데, 이거 문제를 한 거는 19년도 문제예요. 19년도에서는 이제 3번을 이의제기 신청해서 사람 이제 체크를 해서 한 번도 맞다고 한 게, 장애인 특수 그 교육비 세액 공제 이야기할 때 그때는 소득 금액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득 금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맞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 문제가 나올 당시에는 장애인이 소득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아닌데 제외하고라고 했다고 또 이의제기 신청해서 3번도 맞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지금은 3번도 틀렸다고 적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3번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소득 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제외하고라고 쓰면 정확한 지문이에요. 자, 다음 이제 627페이지로 갑시다. 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1번 공장건물 기계장치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우리 국세징수법이나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 경매라든지 공매된 거는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 세금 징수법, 국세징수법은 세금으로 가져갔는데 또 팔았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다음 2번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를 업무 목적인 회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택시로 쓸 거라고 사서 택시로 써야 되지, 이걸 그냥 일반 업무용으로 쓰면 이건 비영업용으로 써버린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건 팔아버린 걸로 봐요. 간주공급으로. 그래서 재화의 공급 보는 거니까 2번은 재화의 공급 보는 거고, 3번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원재료로 사업하기 위해 취득한 부품을 동회사의 기계장치 수리 대체에 사용하는 경우, 우리 기계장치나 이런 거에 대한 수선비로 쓰는 거는 우리 매출세액 창출하는 일에 같이 사용하는 거죠. 수선비 등 사용하는 거는 우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고, 그리고 4번에 회사가 종업원에게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을 제공하는 경우, 우리 작업 3종 세트는 우리는 간주 공급에 들어오는 거 아니죠.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그래서 재화의 공급 보는 건 2번이네요. 자,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자,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20일 이내로 하는 거 맞고, 두 번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맞나요? 그 전에 할 수 있죠. 안 되는 경우는 이 사람이 탈세했거나 그런 전적이 있거나 그런 의심이 될 때는 이제 국세청장의 권한으로 거부할 수는 있어요. 거부할 수는.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2번 틀렸고, 3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죠? 우리 사업자 2개 이상 있으면 우리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든 주사업자 총괄납부 제도든 누구 개인이든 법인이든 전부 다 신청할 수 있고, 자, 다음 4번에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길 가다 보이는 곳 아무 데나 가면 돼요. 물론 시간은 걸려요. 관할 세무서장 가면. 자, 그래서 우리 틀린 거는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3번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백두산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먼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면 매출세액이 100만 원이 될 거고, 자, 여기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은 500만 원이다. 이 중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 자동차의 렌트 비용과 관련한 공급가액은 10만 원이다. 그럼 이거는 공제가 안 되겠죠? 그럼 우리 공급가액이 490만 원짜리만 되니까 49만 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모든 자료 중 영세율 적용 거래는 없다. 문제는 단순하네요. 그래서 51만 원이다. 자, 우리 비용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까지 있었잖아. 렌트 비용도 매입세 공제 안 되죠. 그래서 자, 답은 51만 원이 4번이 되네요. 자, 다음 14번 다음 중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번 여비 명목으로 받은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뭐 여비로 받았던 거 이런 거는 우리 비과세 들은 적이 없죠. 과세 대상이고, 두 번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받은 금액, 이거는 당연히 과세해야 되죠. 법인세법인 것 우리 직원이나 이런 사람이 회사 걸 썼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돈만큼 월급 더 받아간 걸로 처분해 버린 거예요, 법인세법이. 그럼 근로소득세로 처리하는 거고, 저는 이런 표현 썼었죠. 상여라는 표현은 법인세법이 소득세법한테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이 뜻이에요. 상여는. 자, 다음 3번에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 통용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우리 경조사비는 우리 사회적 타당하다 생각하는 그 돈 받은 거 가지고 월급 더 받았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3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거고, 4번에 임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 2배수 초과 지급 금액. 그 초과한 금액은, 자, 제가 전에 퇴직금이 소득세가 작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퇴직금의 한도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건 근로소득으로 다 넘겨버려요.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 보는 거고, 그럼 3번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네요.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다.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에서 우리 예수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1번 맞고,
두 번째, 모든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이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하는 건 14%인데 금융기관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못했다 하더라도 불성실 가산세는 없다.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아니고 이거는 아예 가산세 3%에 납부 불성실 만분의 2.5씩 계산해서 붙을 거예요. 그래서 자, 3번은 맞는 이야기고 4번은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한다. 그 돈 받아서 징수한 사람이 세무서에 납부할 거예요.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다음 이제 619페이지로 갑시다. 자, 1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다. 이동 필요하면 인도할 때. 자, 두 번째,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대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다. 현물하고 교환될 때는 재화 인도하면서 상품권 받을 때. 2번 정확하고 3번,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그 재화가 실제 판매될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다. 아니죠. 이거는 폐업하는 날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판 거니까 3번은 틀렸고 4번, 중간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맞죠? 그죠? 사실 공급 시기도 많이 나와서 전에 우리 공급 시기 할 때 제가 오랫동안 떠든 거였어요. 자, 다음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공장 재단에 대여. 자, 이거는 기타 소득이죠. 죄송해요. 이건 사업 소득이죠. 자, 두 번째, 사무실용 오피스텔의 임대. 이것도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고, 상가의 임대. 이것도 사업 소득이고, 산업 재산권의 대여. 이거는 기타 소득이고. 그래서 답은 4번이 구분이 다른 애네요. 자, 다음 13번을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1번,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자, 우리 논밭을 국내 작물 생산에 이용하면 비과세로 이야기했고, 이걸 주차장으로 이용해 버리면 우리는 과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은 과세 안 되고, 두 번째,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이건 우리 고용보험법이라든지 아니면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비과세예요. 자, 다음 세 번째, 연 1천만 원의 금융소득. 자, 이건 우리 분리과세도 원천징수 하는 거죠. 원천징수 한다는 건 소득세를 다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거는 비과세가 들어갈 게 없고, 4번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도 제가 비과세라고 앞에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14번. 다음 중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외국에서 생산된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미가공된 것. 자,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은 국내산은 식용이든 비식용이든 다 면세인데 수입산은 식용만 면세고
비식용은 과세죠. 근데 여기에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이라 했으니까 비식용 이야기하는 거니까 1번은 과세네요. 그럼 면세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1번은 이 답이고 2번 시외버스에 의한 여객 운송 영역. 자, 이것도 누가 이의제기 신청해서 시외버스도 우등고속이 있다 과세다라고 이의제기 신청해서 2번도 맞다라고 틀린 거라고 적어 되어 있어요. 답이 나중에 보시면. 근데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죠. 자, 다음 세 번째 금융 보험 영역으로서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우리 금융은 면세죠. 다음 4번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교습소가 제공하는 교육 영역. 자, 우리 교육 영역은 자동차 운전학원이나 아니면 우리 춤추는 무도학원 제외하고는 면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답은 1번이 원래 원하는 거였는데 2번도 답이 된 거예요. 자, 다음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과세 사업용으로 수취한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은 1번 일반 과세 사업자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그럼 우리 이거 57번 카드 과세하면서 매입세액 공제 받죠. 그래서 1번은 되는 거고, 두 번째 간이과세자로부터 소모품을 매입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자, 세운기한서 발급 불가 사업자한테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2번은 안 되는 거고, 3번 원재료를 6월 30일에 구입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 6월 30일 이걸 수취하였다. 이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네. 그죠? 매입세 공제될 거고. 다음 4번 공장의 사업용 기계장치를 수리하고 수리비에 대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자, 이것도 뭐 우리 기계장치 수리한 건 붉은지 사유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610페이지. 자, 11번 다음 중 사업장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사업장의 범위예요. 1번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맞죠? 이때가 부가가치를 제일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여기를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건설업, 자,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맞죠?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했어요. 자, 3번에 부동산 매매업은 개인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맞죠? 자, 그럼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니고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가 아닌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자, 기업 지상권. 자, 이거 과세 대상 재화죠. 재산적 가치 있는 거죠. 영업권, 특허권. 지금 우리 면세 항목 찾는 건데 이건 전부 다 면세 본 적이 없는 과세 대상이죠. 선화증권. 이것도 인출물 소반되고 하면 다 과세 대상이고, 상품권, 주식, 유가증권이나 아니면 상품권 같은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면세 적혀 있었죠. 그래서 미음 비읍이니까 답은 3번. 자,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단 아래의 모든 재와 용역은 매입 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가정한다. 자, 간주공급 이야기에 항상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1번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판매용 재화, 이거는 우리는 폐업 시 잔존 재화로 간주공급에 해당하고, 다음 두 번째 직원의 결혼 선물로 시가 50만 원 상당에게 판매용 재화를 공급한 경우 10만 원도 넘었고, 이때는 그런 10만 원 적용 조건도 없었고 사업하고 관련이 없고,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거죠. 이건 개인적 공급이고. 3번 자기의 과제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건 면세 사업 전용이죠. 자가 공급이고. 4번에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 트럭의 연료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우리 그 기름차라고 말하나요? 이건 계속 매출세액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영업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네요. 자, 다음 14번. 자, 거주자 방탄남 씨의 소득이 다음과 같을 경우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자, 딱 보니까 보이네. 얼마죠? 5,200 보이나요? 자, 우리는 2배, 4근, 연기 적혀 있는 것만 합치는 게 종합소득이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니까 지금 질문이 종합소득 금액이죠.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은 빼고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배당소득 금액 2,200 합쳐서 5,200만 원. 연기, 연금, 기타 소득.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우리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는 결일이죠. 이런 표현 제가 한번 했었죠. 기간이 길어진다고. 자, 1번은 틀렸고, 2번 비영업 대금의 이익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다. 얘는 정확한 표현이고, 3번 장기 할부 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에 의한 수입 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다. 자, 얘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또 누가 이의제기 신청해서 3번을 뺀 이유가 이건 회계 아니잖아. 소득세법이에요. 회계에서는 예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쪼개겠지. 소득세법에서는 그게 아닌데 특례로 예를 들어서 36개월 할부인데, 그러면 3,600만 원짜리인데 1,200밖에 안 받았는데 3,600 받은 걸로 해서 세금 부과하면 부당하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분리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제 특례를 또 누가 긁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3번도 답이다라고 이제 적혀지게 된 거고, 원칙적으로는 그런 거 없어요. 법인세든 소득세든 그냥 인도한 금액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전체를. 자, 4번은 퇴직 소득의 수입 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이건 맞는 거죠. 퇴직금. 자, 자, 우리 또 앞에 가봅시다. 601페이지. 자, 11번. 다음 중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첫 번째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자, 이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정확하죠? 우리 장기 할부 매출, 중간 지급 조건부, 그리고 완성도 기준 지급, 그리고 구액 나눌 수 없는 거 할 때, 그때가
우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였죠. 자, 두 번째,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하는 때. 자, 세 번째, 내국 물품 외국 국외 반출 직수출은 산적일이죠. 그죠? 근데 수출 재화의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상한 표현 적어놨죠? 틀렸고. 4번에 부동산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나 아니면 월세를 선불이나 후불 받을 때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우리 공급 시기로 보죠. 그래서 우리 틀린 거는 3번이네요. 자, 지금 1번, 2번 만약에 고민하셨던 분도 3번 보니까 알겠죠. 이런 것처럼 문제 푸실 때에는 한 문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걔를 두 번 보기 읽는 거 아니에요. 시험 보는 방식은 한 문제 읽었는데 맞다 아니다 모르겠죠. 그럼 그 다음 지문이 보는 거지. 왜냐하면 확실히 아닌 걸 밑에서 볼 수 있는데 위에서 또 읽고 있는 거는 정말 시간 날리고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자, 다음 12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0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이면 0% 세율을 적용하고. 자, 두 번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 면세사업자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사업자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다음 3번. 간이과세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여야 한다. 이 면세사업자가 받으려면 포기해야 되는 거지,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을 그냥 받을 수 있죠. 과세사업자니까.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죠. 자, 다음 13번. 자, 다음 중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는 첫 번째, 공급하는 자의 상호 성명.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성명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있어야 되는 거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는 공급자, 공급받는 자 둘 다 있어야 되는 거고. 4번에 공급연월일, 이게 아니죠. 작성연월일이 있어야 되죠. 공급연월일은 우리 그 세금계산서 아래쪽에 우리 품목 여러 개 쓸 때 옆에 적혀있는 그 날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없어도 돼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다음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그냥 1년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음 2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제가 친구하고 동업하면 소득세 안 내면 나는 우리 집 주소, 친구는 친구 집 주소 관할세무서장이 온다 했죠. 그럼 거기가 납세지인 거예요. 우리 주소지를 기준으로. 자, 다음 세 번째.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우리 이 앞에 했던 거 분류과세가 있잖아. 걔는 빼고 합산을 하죠. 그래서 분류과세나 분리과세 이런 건 빼고 합산할 거라서 모든이라고 적어서 3번은 틀렸고. 4번.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나 폐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확한 지문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자, 다음 15번. 주식회사 제조라는 제조기업이 2020년 4월 15일에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임직원을 위한 특강을 하고 강사료를 2020년 4월 20일에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단 초빙 강사의 강사료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자, 그럼 얼마 되죠?
제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자라고 전에 한 번은 그냥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방소득세 포함 8.8 이야기한 적도 있고 맞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200만 원이고 이게 기타 소득이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 경비를 뺄 건데 일시적 강연이면은 60%를 해줄 거죠. 그러면 얘는 120만 원을 빼고 그러면 80만 원이 우리는 기타 소득 금액이 되고 얘가 과세 표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타 소득의 세율을 곱할 건데 얘가 20%죠. 그러면 얘는 16만 원이 결정세액이 되게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해서 가도 되고 우리 그냥 기타 소득은 일시적 강연이나 원고료는 8.8%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결론적으로 얘가 200이 아니고 100이었으면 8만 원 나왔을 거잖아요. 그죠? 이게 60% 대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 더 풀까요? 마지막으로 한 회차 더 풉시다. (591페이지로) 가서 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업종이 아닌 것은 자, 첫 번째 음식점. 자, 우리 음식점에 우리 의제 매입세에 갈 때도 공제를 할 때 간이과세자는 109분의 9 해준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죠? 배제 업종이라고 하면 배제 업종이라는 건 예,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음식점은 배제 업종이 아니겠죠. 자, 일단 1번이 아닌 거고 2번 광업이나 도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있죠. 자, 도매업이 자주 등장하는데 도매업이 간이과세가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사이 중간에 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도매는 왜냐면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면 소매업자가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이상한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간이과세 배제 안 되는 업종이에요. 도매업은. 자, 그리고 제조업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외가 그 제조업에 들어가는 신기한 게 여러분들 양과점이라고 하시나요? 과자 만드는 그 뭐 누구 이름 다 알고 과자 만드는 거 있죠? 그것도 제조업으로 들어가요. 근데 과자 제조업이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양과점은 간이과세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으로 이렇게 풀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12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항목은 자, 필요경비예요.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 자, 우리 사업자는 소득세법상은 사업자겠죠. 그럼 이 사람이 매입세 공제되나요? 안 되죠. 매입세 공제 안 되면 그것도 내가 쓴 경비로 처리될 거잖아. 그러니까 필요경비에 산입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는 비용 처리가 안 되겠지만 돌려받을 거니까 부가세 대금해야 되지만 면세사업자는 그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산입되는 항목이고 두 번째 업무와 초과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이건 우리 사업의 필요경비로 넣으면 안 되겠죠. 또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이 초과 인출금이 뭐냐면 자, 인출금이란 표현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얘는 법인으로 치면 자본금인 거예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내 돈 가지고 하는 그 기본 미천을 인출금이라고 표현해요. 개인 사업자용의 자본금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결국은 지돈인데 우리 사업 시작할 때 얼마 가지고 시작했다가 인출금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가서 간 거에 대해서 우리 본인한테 이자를 준대. 지 혼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도 비용 인정 안 해요. 돈 남긴 게 지가 번 건데 뭔 또 월급을 또 비용 처리해. 그죠? 그래서 안 되고
3번에 성급 비용. 미리 준 것은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 안 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자, 이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5월 31일 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날짜예요. 자, 그럼 1번에 퇴직 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 소득만 있는 경우는 그냥 분류과세로 그것만 계산해 가지고 소득세 정리하고 끝나는 거니까 얘는 이것만 있으면 필요 없고, 근로소득하고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근로소득은 중도퇴자 정산으로 인해서 혹은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끝나버릴 거고,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되니까 종합소득에 들어올 게 없어요. 자, 그리고 3번에 근로소득과 보통예금 이자 150만 원이 있는 경우, 자, 그럼 보통예금이 150만 원 있으면 2천만 원 이하죠. 얘는 분리과세하고 끝나버리면 근로소득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연말정산만 받으면 끝나겠죠. 자, 그리고 4번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자, 사업소득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래서 4번이 우리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네요. 자, 참고로 그 국민연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만 소득이 있는 자도 한 번씩 나오는데, 국민연금 받는 거는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요. 1월 달에. 그래서 종합소득에 연금소득으로 들어와서 종합소득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국민연금은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요. 우린 아직 국민연금을 받아본 사람이 없어서 모르죠. 그죠? 내기만 했지 받아본 적 있어? 국민연금 받아본 적 있어? 내기만 했지 받아본 적은 없지. 아직 우리 대한민국 60살 넘어야 줄걸. 근데 여기 60 넘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연말정산 당한다는 건 모르는데 문제는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예? 근데 금융연금도 그래 받을 수 있어요? 예? 나 국민연금 이민 가면 준다 그러면 내가 내고 이민 가버릴 거야. 근데 이민 갔다가 외국인으로서 한국 와서 살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 그죠? 유승준이는 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싶어 하냐면 지금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고, 미국에 있으면 세금 좀 많이 나오는 게 많아요, 걔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굳이 거주자여가지고 큰 덕을 볼 건 없어요. 예? 유승준 누구냐고? 스티븐 유 몰라? 아, 그런 애가 있어. 군대 간다고 했다가 안 가가지고 쫓겨난 애 있어. 그거는 인터넷 쳐봐. 자,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우리 수출하는 재화의 인가국 영역이나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거. 두 번째, 면세사업자는 재화의 매입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맞죠? 면세사업자는 못 받잖아. 자, 다음 세 번째,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3년간 다시 못 돌아간다라고 했죠. 신고한 날로부터예요. 날로부터 3년간. 자, 다음 4번, 면세사업자가 영세율과 면세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면세하고 영세하고 동시에 된다면 면세 포기해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5번. 다음 자료는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먼저
1억 원이 공급가액이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에 자, 여기에 첫 번째 오른쪽 비구에 보면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우리 그 연불 이자라고 하면서 전에도 언급 한번 한 적이 있죠. 우리 연불 이자는 우리는 그냥 포함시켜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포함되어 있으면 상관없이 그대로 1억이고, 자,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 100만 원이 불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우리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할 때에 우리는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이 세 개 있다 있는데, 그럼 얘는 판매 장려금은 그대로 과세 표준에 둬야 되는데 불포함했죠. 그래서 100만 원은 더해 줘야 되겠네요. 자, 다음 제품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 시가 100만 원이 불포함되어 있다. 자, 얘는 자, 우리가 물건으로 판매 장려금을 주면 이거는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 그러면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답이 102만 원이야 되죠? 이해가시나요? 근데 답안지 보면 101만 원, 죄송해요. 1억 200만 원 돼야 되는데 1억 100만 원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도 이직이 신청 안 했나 봐. 그죠? 답 틀린 거예요. 우리 판매 장려금은 둘 다 불포함돼 있으니까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2만 원이 돼야 돼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세무서 직원부터 다 많이 물어봤어요. 세무사들은 지도 모르니까 세무서 직원이 이거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이제 조사국 있는 사람들이 판단해 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억 200이래 다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대놓고 왜 아무도 이직이 신청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